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영어 단어 이야기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릭터라는 단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캐릭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각주국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각주국음. 각주 각주 구금 해가지고 잘 아는 그 이야기인데 옛날에 중국에서 그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칼을 실수로 이렇게 강물에 빠뜨리죠. 그래서 배에다가 이 사람이 강물에 칼을 떨어뜨리니까 그 떨어뜨린 그 위치에 배 배전에다가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놓죠. 이렇게 우리 표시하는 걸 영어로 마킹 한다 그러죠. 대입 수능 시험 칠 때도 마킹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가지고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죠. 마킹. 이 사람이 그 마킹을 해놔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배를 타고 오면 그 마킹해놓은 자리에 거기 이제 빠졌으니까 칼을 찾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그런 고사성어죠. 배에다가 표시한들 그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각주구검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마치 이 사람처럼 내 마음을 표시해 둔들, 그게 딱 거기 나중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이 떠나가면 찾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영어 단어 얘기하다 왜 쓸데없는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각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고사성에 보면 이제 배에다가 이 각하는 게, 이제 각하는 게 뭘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각이라는 글자가 새길 각자인데, 여기도 보면 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칼 같은 걸로 뭘 긁어서 새긴다, 배에다가 새겨서 나중에 그 칼을 찾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긴다 이런 뜻인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engrave. 이게 이제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영어에 scratch 하면 뭘 이렇게 긁는 거죠. 우리가 로또 복권이나 로또 복권 이거 하여튼 긁어서 하는 거 있죠. scratch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각이라고 하는 글자는 뭘 이렇게 새긴다, engrave, scratch 뭘 긁는다, 이런 의미인데, 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원래 그리스어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캐릭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 이 캐릭터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들어가지고 K자가 그냥 C자로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씁니다. 영어에서도 캐릭터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말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이 각자라는 글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캐릭터에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이 단어도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에도 한 단어 안에 참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으면 참 머리가 아프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배에다가 이렇게 뭘 마킹을 해놨을 때, 이것은 바로 어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배에다가 여기 내가 here it is, 여기 내가 칼 빠뜨린 데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별 표시라든지 이런 표시도 할 수 있었겠죠.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는 말에는 어떤 문자라는 뜻이 있어요. 글자. 캐릭터는 글자 같은 걸로 새겨 놓는다는 뜻이 글자. 또는 어떤
표시하는 거 있죠. 마킹하는 그 표시한다 해가지고 어떤 특징, 여기다가 어떤 내가 특징을 갖다가 딱 특징을 딱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글자라는 뜻도 있고 표시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특성 이런 뜻이 있어요. 특성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캐릭터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써요? 어떤 우리 뭐 연극이나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또 캐릭터라고 그러죠. 아, 저 캐릭터 참 멋있다. 어떤 등장인물마다 그 특성이 있죠. 특성. 그죠? 아, 저 사람은 참 코믹한 캐릭터다. 저 사람은 참 뭐 멋진 캐릭터다. 어떤 악역이다.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죠.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어떤 특성, 또 등장인물, 또는 그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잘 생각해 보면 아, 캐릭터라는 게 어떤 그런 뜻을 다 포함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뜻이 다 파생되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책에 보니까 이제 15번째 단어로 character. 뭐 잘 아는 단어죠. 근데 뜻이 여러 가지, 아까 금방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뜻으로 써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broad Chinese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gin in elementary school.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자, 폭넓은 broad, 그죠? Chinese character education. 교육인데 무슨 교육이죠? 중국 글자. 이때 캐릭터는 바로 글자, 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글자 문자니까 한자를 가리키죠. 한자라고 합니다. 한자를 영어로 Chinese character.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폭넓은 한자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 초등학교에서부터 폭넓은 한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But I oppose the method of us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text mixed with 한글.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나는 oppose, 반대한다. oppose. 그렇죠. 나는 근데 반대한다 그랬어요. 뭘 반대하냐면 of야를 사용하는 방법, 방식, method. 그렇죠. 이거는 내가 반대한다. 뭐를 사용하는 방법이냐? 한자를 말이죠. 한자를 어떻게 이 텍스트 안에서, 즉 교재 안에서 mixed with 한글, 즉 한글하고 섞어서 한글하고 믹스가 된 어떤 한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자 교육은 찬성하는데 이걸 뭐 문장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제가 번역해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다 한글로만 돼 있죠. 이 한글 안에 보면 한자가 많죠. 우리 한국말에는 뭐 한자 교육, 초등학교 시작, 교재, 한글, 한자, 방식, 이게 다 한자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한자라 해가지고 이걸 전부 한자로 다 써놨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그렇게 썼죠. 옛날 글을 썼는데 그런 방식은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방식은 반대예요. 한글로만 써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경우는 한글로만 쓰고 한자의 뜻이 옆에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한자를 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이 사람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character 하는 것은 문자, 이런 의미로 쓰고 있죠.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he understood so much about our national character.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아주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national character. 국가의 성격. 이럴 때 캐릭터는 바로 성격을 뜻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격. 그래서 national character 하면 국가의 성격, 국민의 성격, 즉 국민성 이 뜻이죠. 국민성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바로 그거를 영어로 national charact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national character. 이럴 때 캐릭터는 성격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이 쓴다. 이해되죠? 이 캐릭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단어를 배웠는데 거기에서 나온 파생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잘 익혀둬야 돼요. 자, 여기 약간 어렵게 생겼는데 characteristic 강세가 바뀌죠. 탁 하는 얘기 옵니다. characteristic.
요것은 특징이란 뜻으로 씁니다. 또 형용사가 되면 특징적인.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써요. 생긴 건 좀 어렵게 생겨도. 예를 한번 볼까요? 자, in the future, 미래에는 parents may be able to choose their children's physical characteristics. 이렇게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may be able to choose.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미래에는 부모들이 우리 애 뭐 여기 뭐 눈 색깔을 좀 뭐 파란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유전자 조작이 다 이제 실현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우월한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실화돼가고 있는 그런 기술이죠.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characteristics 하는 거 아주 많이 쓰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또 characterize.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말 끝에 이렇게 is로 끝나면 이게 이제 동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characterize 하면 특징 짓다. 어떤 특징을 지우다. 이런 뜻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he military is usually characterized as being very conservative. 군대는 military. 군대는 보통 characterize 된다. 저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특징 지워진다. 이렇게 말이 되죠. 즉 as 이하로 특징 지워지죠. 즉 아주 conservative한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conservative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수적인 conservative 그죠? 보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군대는 참 보수적인 집단이죠. 군대가 보수적이야 당연하죠. 그래야 그 나라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뭐 군대는 그런 집단이죠. 자, 이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둘 표현들 필수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표현으로 익혀두면 좋겠어요. conservative 금방 얘기했는데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수 정당 이러면 conservative party. 여러분들 party 하는 게 정당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뭐 파티하는 것도 되지만 정당이라고 할 때도 party 이걸 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민주당 이라면 Democratic Party, 공화당 이러면 Republican Party 뭐 그렇게 쓰죠. 이런 표현으로 다 기억해 둡시다. 보수 정당, Conservative Party, Progressive Party, 뭐 진보 정당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 또 다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들 많이 있으니까 잘 보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 중에 여러분들 아까 신체의 뭐 하는 말이 physical, 그죠? physical 하는 말인데 거기서 또 나온 말이 physics 하는 게 있습니다. physics 바로 물리학, 그렇죠? 그런 걸 다루는 학문, 물리학을 physics라고 합니다. 뭐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 physics 앞에다가 이런 말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메타 하는 말을 또 붙여가지고 metaphysics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철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뭐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형이상학 metaphysics 그쵸? 요 표현도 같이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형이상학 철학에서 한 분야죠. 예, 뭐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 책 이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게 metaphysics. 요 밑에 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자, 여기 하나 보니까 the scientists are notoriously conservative.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과학자들은 자, notoriously 하는 것은 악명 높게 이렇게 ly가 붙으면 부사라 그랬죠. 즉 악명 높게 보수적이다. conservative 즉 보수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말 답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in ing 이렇게 나오면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in ing 이렇게 in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하는 것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이호덕 선생 같은 그 우리말 가꾸는 운동에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이 이호덕 선생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일본식 말투니까 쓰지 마라.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일본식 말투니까 쓰지 마라.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일본식 말투니까 쓰지 마라.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일본식 말투니까 쓰지 마라.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일본식 말투니까 쓰지 마라.
다른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 써라.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원체 많이 쓰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뭐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는데 뭐 다른 표현으로 뭐 바꿀 수 있으면 뭐 바꿔서 써도 되겠죠. 뭐 하는 것에서 뭐 이렇게 any scientific observations aspect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 관찰들이죠. 이 관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보수적이다. 뭐 until이야 할 때까지는 이 말이죠. 즉 it has been well proven. 그래서 그것이 잘 증명되었을 때까지는, 즉 그것이 어떤 관찰이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진리다 이렇게 충분히 입증이 되었을 때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만큼 이제 신중하다. 그죠? 예,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onservative 하는 단어, 그 쓰임새를 하나 더 봤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밑에는 아까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테고, 캐릭터가 아까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메인 캐릭터. 메인 캐릭터는 이제 주인공을 말하죠. 주요한 등장인물이니까 주인공을 메인 캐릭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니까 예를 하나 더 드러났어요. Six characters in search of an author by Luigi Pirandello 이렇게 나오죠. 루이기 피란델로가 쓴 작가를 찾는 6명의 등장인물. 이럴 때 캐릭터. 이것도 역시 등장인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루이기 피란델로라는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희곡 작가인데 그 사람의 대표작이 작가를 찾는 6명의 등장인물. 아주 독특한 희곡 작품입니다. 예, in search of 뭘 찾는 이런 표현이니까 이렇게 하나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16번째 단어, 자, chemical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죠. chemical, 화학 물질 또는 화학 제품 이런 거, 또 형용사가 되면 화학의 이런 말도 됩니다. 또 그 파생어로 화학이라는 학문은 chemistry 그렇게 얘기하죠. chemistry. 자, 그리고 또 화학자, 화학을 연구하는 화학자는 chemist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무슨 ist가 붙으면 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자본가를 뭐라 그랬죠? capitalist. 그쵸? 바로 뭐가 붙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hemist. 화가나 예술가를 뭐라 그러죠? 화가나 그림을 우리가 art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을 artist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 정미사 의미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죠? 자, 이런 파생어, 자, 화학 제품, 화학 물질 chemical, 화학 chemistry, 화학자 chemist,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인기 있는 그 브라질 출신의 그 세계적인 작가가 있죠. 바로 그 파울로 코엘류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뭐 이 사람의 소설은 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돼 나와 있고 아주 우리나라에도 독자층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이 그 BTS 또 팬이더라고. 이 사람이 또 자기 그 개인 뭐 SNS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뭐 BTS 응원하는 뭐 그런 글도 올리고 해서 또 화제가 되던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뭐 세계적인 문학가고 작가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가장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소설 있죠. 딱 여러분 알죠? 뭡니까? 바로 그 The Alchemist는 이거죠. 요거. 영어로는 The Alchemist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뭐로도 제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술사라는 소설이죠. 바로 그게 영어로 Alchemist입니다. 연금술사를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Alchemist. 연금술은 뭐죠? 여러분들 연금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Alchemy. 뭐 똑같죠? 아까 여기 생긴 거랑 비슷하죠? Alchemy. 요거는 이제 연금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금술이 많은 거예요. 연금술.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죠? 여러 가지 기본 금속을 막 섞어가지고 뭐 가열하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뭔가 뭐 이렇게 잘 조합하고 이러면
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드는 어떤 재련술 같은 거,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미신에 가깝죠. 그냥 미신인데, 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중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도가 계통에서는 뭐 단약이라 해가지고 뭐 신선이 되는 이것만 먹으면 뭐 장수 불세 뭐 뭐라 불로 장생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오만 걸 다 섞어가지고 막 그죠 단약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수은이라든지. 근데 그런 그 도사들의 말을 믿고 황제들이 그걸 복용을 많이 한 황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불로 장생하겠다고 그 단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그죠 수은 중독으로 빨리 죽은 황제들이 여러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뭐 그런 비슷한 뭐 그런 좀 뭐 미신 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 화학이 발전하죠. 그죠? 처음에는 금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막 가열하고 막 실험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학 성분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서 나중에 이제 이 케미스트리 하는 화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술이라는 단어하고 화학이라는 단어가 아주 똑같죠. L자만 떼버리면 이게 이제 화학이 되는 거예요. 연금술에서 이제 화학이 발전하게 된 거죠. 예, 화학의 기원은 연금술이라는 미신에서 비롯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케미 하는 이 낱말은 어디서 비롯된 낱말이냐? 이거는 그리스나 라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랍어에서 온 겁니다. 아랍어. 이 중세 그 아랍은 굉장히 고도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고도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던 그런 문명권이죠. 이 아랍이. 우리는 아랍하면 뭐 이슬람교만 믿고 앉아 있고 굉장히 좀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의 아랍은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켰고 유럽보다 훨씬 앞섰던 그런 문명권이죠. 그래서 그 중세 아라비아에서 이 연금술이 아주 발전했는데 그래서 그 아랍어에서 연금술을 알케미라고 한 게 그냥 그대로 서양으로 수입돼 가지고 알케미 하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케미 하는 단어 보면 앞에 L 하는 이거 R 하는 이게 아랍어의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the 그죠? 여기 해당하는 말이 R입니다. R.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랍 이런 거 보면 R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죠. 그 무슨 뭐 유명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뭐 알카에다도 있고 그죠. 또 아랍에서 방송하는 그 영어 방송이 있죠. 알자지라 뭐 이런 방송도 있고 그죠. 또 스페인에 가보면 예전에 그 이제 스페인이 또 아랍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 뭐 알함브라 뭐 이런 궁전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알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다 이게 아라비아 말입니다. 아랍어. 그래서 그 알 하는 게 들어가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화학은 다 그것과 관계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억하기 좋죠. 이거 외우면서 이것도 같이 외울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chemical 하는 게 들어가는 An explosion and blaze at an LG petrochemical factory in Yeosu, South Jeolla Province killed one worker and injured another. 이렇게 했죠. explosion 하면 폭발이죠. 그리고 blaze 하면 화염입니다. 막 불길이 치솟는 거죠. 어디서? 바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LG 석유화학 공장입니다. 자, chemical이 아까 화학의 하는 뜻이고 petro 하는 게 석유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석유화학 이러면 petrochemical 이렇게 씁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화염이 치솟으면서 노동자 한 사람을 죽였고, 즉 한 사람이 사망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상을 입혔다.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province 하는 요거는 어떤 지방 또는 우리가 뭐 무슨 도,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할 때 그럴 때도 쓰는 겁니다. province, 그렇죠? 이런 표현이죠. chemistry 하는 단어 한번 볼까요? A Nobel Prize laureate in chemistry. 자, 우리 노벨상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상도 있고, 경제학상도 있고, 그죠? 평화상도 있고, 화학상도 있습니다. 물리학상도 있고. 바로 그 화학상, 노벨 화학상 수상자 이 뜻입니다. laureate는 이게 수상자, 상 받는 사람. 또는 이게
개관시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관이라는 게 개자의 월계수를 만든 그 월계수로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관이라 그러죠. 그런 개관을 쓴 시인, 개관시인이라 그러죠. 이 개관시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영예로운 일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개관시인을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알프레드 테니슨 같은 그런 사람이 개관시인을 지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도 있고 또 수상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월계수가 영어로 law를 그래요. law를 바로 밑에 나오는데 law를 하는 게 이제 월계수라는 뜻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laureate 개관시인 또는 뭐 수상자. chemist 하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petrochemical 하는 단어 있죠. 석유화학. 그 석유는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석유는 물론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오일 하면 되죠. 오일 하면 그것도 이제 기름이니까. 근데 석유라는 말이 petroleum 그렇게 발음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죠. petroleum 하는데 석유화학 할 때는 petrochemical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petro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석유에 petro 하는 게 뭐냐면 돌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돌덩어리, petro. 그리고 이제 oleum 하는 게 이게 기름입니다. oil, 그렇죠? oil하고 딱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돌 석자에다가 기름 유자 써가지고 이게 석유란 뜻이에요. 석유. petroleum. 근데 여러분들이 petro 하는 말은 영어 단어에 여러 단어에서 이 돌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베드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하는 사람이 그 예수의 수제자죠. 예수의 그 12제자. 제자를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disciple. 12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 다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apostle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예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죠. 수제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손에 들어가는 수제자인데 우리는 이제 베드로 그러지만 영어로는 피터 그렇게 말하죠. 이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 바로 이 페트로에서 온 말입니다. 그 이름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이 페트로. 여기서 온 말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사람 이름이. 근데 그 원래 이 베드로는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시몬. 영어로는 사이먼인데 시몬이라는 이름 이제 저 갈릴리 호수에서 뭐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가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러면서 너는 지금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그냥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가 이 베드로한테 이제 너는 내가 이제 너를 지금부터는 이제 네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대목이 지금 여기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마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좀 낯설죠.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킹 제임스 판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말이에요. 말이 다 옛날 말투인데 뭐 그래도 뭐 대충 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And I say also unto thee. 그리고 나는 또한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thee 하는 게 아주 고어체입니다. 너 그 뜻이에요. 너, you. 목적격 you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격인 you는 thou 이겁니다. thou art Peter. 너는 베드로다. 이 art도 현대형의 are, 비동사 are의 옛 형태가 art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upon this rock 그리고 이 바위 위에 이 돌덩어리 위에 바로 이 피트 하는 게 이제 돌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rock 하는 거는 네 이름을 이제 네가 베드로라고 내가 지어주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짓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를 짓겠노라.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옥의 문도, 이 지옥의 문도 그것에 대해서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라. 지옥의 문도 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용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베드로가 돌을 뜻하니까 이 돌 위에 내가 앞으로 튼튼한 나의 교회를 짓겠다. 내 가르침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가 퍼지고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순교한 자리에 나중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이죠. 바로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교황이 있는 성당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는 로마 전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어받는 후계자들을 다 이제 포프라 그러죠. 이 포프가 이제 교황이라는 뜻입니다. 포프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황들은 다 이 베드로를 이어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후계자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게 바로 그죠. 뭐 여기서 얘기한 그대로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hemical, chemistry, chemist 여기 관련된 단어를 알아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영어에는 이 아랍어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단어가 좀 있는데, 거기 관련된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오늘 벌써 또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